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지난 분석부터 복기를 해볼게요.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던 내용이 비트코인이 최고점부터 이 세 가지 움직임으로 파동이 나왔고 ABC 파동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C 파동에서는 무조건 5개 파동, 충격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5개의 파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조정 파동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도 조정 파동, 여기도 조정 파동, 계속 조정 파동의 연속이고 저점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다 지워봤을 때 이 고점부터 확산형으로 퍼지는 삼각형의 패턴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 패턴은 그 안에 파동 구성이 모두 다 조정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확산형 삼각형을 대입하면 지금 비트코인 자리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확산형 삼각형의 시작점이 여기로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A, B, C, D, E로 이렇게 확산형 삼각형이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확산형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마지막 E파동이 A파와 C파의 추세를 이은 이 선을 넘기고 마감한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마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게 달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자리가 어쩌면 이렇게 올라간 것이 1파동, 2파동, 그리고 3파동, 그리고 4파동에서 나오는 확산형 삼각형일 수 있다. 만약에 4파동에서 이런 확산형 삼각형이 출현하면은 다음으로 나오는 5파동은 미달령 파동으로 나옵니다. 즉 여기 72K를 넘길 수 없는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럼 다시 다 지워보고 단기 차트로 넘어와서 두 번째 관점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이 확산형 삼각형의 시작점이 이곳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 고점부터 하나의 W 파동이 출현했고요. X 파동 이후에 Y 파동으로 A, B, C, D, E로 확산형 삼각형이 출현한다라는 관점을 두 번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이 파동은 A 파동과 C 파동을 이은 추세 라인을 넘겨야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확산형 삼각형의 이 파동 하락이 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두 번째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큰 틀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두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이 72K를 넘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할 것을 보고 있고, 반대로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이 A파와 C파를 이은 이 추세를 이탈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큰 틀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떠한 매매 스탠스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타식의 접근이 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첫 번째 관점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확산형 삼각형에 A, B, C, D, E가 그려졌다. 그리고 이 2파는 A파와 C파동을 이은 추세를 넘겼죠. 그렇게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설명드리면 이 구간은 무언가의 1, 2, 3, 그리고 4번 파동의 확산형 삼각형일 수 있기 때문에 5번 파동은 미달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여기는 5번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이 5번 파동은 5개의 파동, 충격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두고 다시 한번 단기 차트로 넘어와 볼게요. 다 지워보고 이 구간을 좀 더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까이 봤을 때 그러면 저점이 이곳이겠죠. 네, 그럼 여기 저점을 5번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둘게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5번 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좀 5개 파동 같지가 않죠. 특히나 이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이 두 번째 파동의 눌림목이 너무 깊게 나왔어요. 이 두 번째 파동의 눌림목이 너무 깊게 나왔습니다. 웬만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충격 파동은 1파동이 나오고 이 2파동이 61.8%, 이 0.618 비율을 넘지 않는데 좀 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습니다. 이 구간이 무언가의 이제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이죠. 이런 식으로 퍼지는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 이런 다이아고널 패턴과 이 충격 파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통 충격 파동의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충격 파동은 이 4번 파동과 1번 파동, 이 고점과 저점이 겹치면 안 돼요. 하지만 다이아고널 패턴은 이 4번 파동과 1번 파동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충격 파동인데 이런 패턴은 무언가의 마지막 파동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이런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무언가의 마지막 패턴, 그러니까 5번 파동이라든가 또는 A파, B파, C파 이 조정 파동의 마지막 파동에서만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2번 파동의 눌림목이 심한 것을 봤을 때 여기 구간이 어쩌면 확산형으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확산형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일단 이런 패턴을 확산 다이아고널 또는 오파 연장된 터미널 패턴이라고 합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잠깐만 이 오파 연장 터미널 패턴에 대한 이론 내용을 볼게요. 보시는 건 이제 오파동이 연장된 터미널 패턴에 대한 서적에 대한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 3번 파동, 이 1, 2, 이 3번 파동은 1번 파동 크기의 161.8%를 초과해선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3번 파동은 이 1번 파동의 크기의 1.618, 이 라인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부터 단기 매매 셋업을 해볼 수 있겠죠. 이 3파동의 고점이 가까워졌을 때 이 3파동은 1.618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을 손절로 두고 매매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숏포지션 진입이겠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618을 손절로 두면은 1.414부터 숏포지션 진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피보나치 1.414 부근을 좀 체크를 해둘게요. 1.414를 체크해 놨고요. 이 부근에서 어디선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매매를 실시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를 확산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확산 다이아고널 패턴은 4번 파동과 1번 파동이 겹쳐야 돼요. 그럼 최소 이적가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이 1번 파동의 고점까지 숏 포지션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은 대략적으로 5.7%가 나오네요. 그리고 최대로 볼 수 있는 손실은 1.414에서 딱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1.618 살짝 넘겼을 때 손절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약 2% 정도 됩니다. 손익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시나리오를 가정해 두고 여기서 숏포지션 진입하는 거는 손익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관점에 대한 좀 단점도 있겠죠. 어떤 부분이 있냐? 1.414까지 안 올 수 있겠죠. 1.414 안 오고 예를 들어서 1.382 부근, 1.382 부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1.272, 여러 피보나치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손익비를 좋은 구간에서 매수, 그러니까 오면 말고 아닌 말고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1.414에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편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안 오고 떨어질 수 있겠죠. 안 오고 떨어지면은 다시 이 시나리오가 폐기가 되고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구간이 안 오면은 안 오고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 여기서 만들었던 매매 셋업이죠. 여기서 이 확산형 삼각형이 이렇게 A, B, C, D, E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은 이런 식으로 A, B, C, D, E로 좀 더 하락이 남아있는 차트겠죠. 이거는 이 차트의 구간이 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2파동이 A파동과 C파동의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구간에서 상승이 안 나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봐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뒤로 가기를 쭉쭉 해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매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한다면 손익비가 괜찮은 숏자리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자리가 오면 해보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정리를 하자면 일단 중장기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부터 5파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5파동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봤을 때 이 3번 파동은 이 1번 파동의 크기에
1.618을 넘을 수 없다는 지식을 활용을 했을 때 3번 파동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1.618 부근을 초과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숏 포지션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여기가 손익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매매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저는 1.414부터 숏 포지션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락이 무조건 뭐 1.618 가까이 갈 필요는 없어요. 좀 더 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 포지션이 안 잡힐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안 나오고 쭉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닌 두 번째 시나리오로 다시 크게 봤을 때 다 지워보고 이 구간이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셋업을 했던 A, B, C, D, E로 확상형 삼각형이 여기서 마무리된 게 아니라 크게는 이 안에서 W 그리고 X, Y 파동으로 확산 삼각형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이 확산 삼각형은 무조건 이 파동이 A 파동과 C 파동이 이은 이 추세 라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AC 추세 라인을 이은 이 추세를 이탈하는 부분 여기가 롱 포지션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백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